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범미란입니다. 과연 진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이 시간 검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와 김용학 대리 유한타증권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새 용의자를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GS, 두 번째 용의자 종근당, 세 번째 용의자는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알리바이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용의자 GS입니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예상보다 빠른 유가 회복세, 주가 반등에 탄력 더한다. 유가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으면서 또 탄력적인 반등인데 그 가운데서 정유주들도 계속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 특히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수사선상에는 GS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용의자 보니까 이제 막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처럼 오늘 이렇게 수익률 좋은 것들로 네.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할 때 점검해야 되는 분야, 오늘 화학주 중에서 특히 정유 파트 GS인데요. 예상보다 빠른 유가 회복세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 반등에 탄력을 더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근 정책까지 써서 주가가 더 올라오는데 저는 이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방의 근거로서는요, 국제 유가가,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국제 유가, 얘기하면 국제 유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WTI, 미국산 텍사스산 중진료, 그리고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두바이유, 중동 두바이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네. 거래는 싱가포르에서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 유가는 실질적으로 그런 앞에다 뭐를 갖다 붙이지 않는다면 WTI 텍사스산 중진료를 국제 가격으로 씁니다. 왜? 달러 결제를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바이유는 지금 42달러에서 62달러 움직였어요. 그러나 제가 표준 국제유가를 써서 한번 본다면 45달러에서 65달러까지 44%가 급등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따라서 정유의 재고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GS,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저장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 전력 사업 수익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GS는 세 가지를 회사가 이제 계열사가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파트를 하고 있어요. 네. 정유 사업, 그 다음에 전력 사업, 전력 및 발전 사업, 그리고 GS 리테일이라는 그런 파트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것이 이 GS 전력 사업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떨어져 가면서 석탄 가격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떨어졌죠. LNG 가격까지.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소를 운영했던 GS 전력 사업부, 소위 여기서는 GS EPS 사업부가 있어요. 그리고 GS 파워가 있고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보시면 10억 단위 기준인데요.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930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14년도에는 반토막 나죠. 마이너스 60% 나서 4,780억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져요. 이번 연도에는 6천억 정도로 이렇게 회복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뭐 대단한 거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국제유가 떨어져 가면서 LNG 가격이 떨어져서 복합 화력발전소, 전력발전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수익이 발목을 잡았었거든요. 마이너스 60%니까 네. 전년 대비. 그러나 생각보다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올라왔어요, 이번 연도. 그래서 1, 4분기 실적이 이쪽 파트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아가면서 GS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세 번째, 건설, 증권, 화학 중에서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 실적이 수반되는 화학업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 주가 상승 탄력에 네. 기관들이 더 매집할 걸로 보고 GS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증권 화학은 뭔가요? 종합주가 지수가 네. 움직일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3인방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주도주라고 봐야 될까요? 주도주라고 수익률의 주도주죠. 그러니까 종합이 올라갈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떨어질 때도 가장 많이 빠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10% 움직였는데 50%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탄력도가 5배 정도 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GS 어떻게 보시는지 단서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유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정제 마진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배럴당 한 4에서 한 5달러 정도가 정제 마진의 이제 그 손익 분기점으로 봤을 때 1분기에 8.4달러 이렇게 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마진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향후에 올라가면 갈수록 싸게 축적된 원유로 정제 마진의 개선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GS의 가장 핵심 자회사인 GX 칼텍스가 그리고 GX 칼텍스가 그 고도화 설비 비율이 한 35% 정도 되는데 다른 정유사가 한 20% 정도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정제 마진 부분은 업계에서 가장 높게 유지가 앞으로도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GS 리테일에서도 담배를 비롯한 매출이 증대되고 있고 발전 자회사에서도 나오는 고정적 수익 등이 좀 탄탄한 상황이라서 다른 정유사들에 비해서는 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주요 저항 구간이었던 48,000원대 구간 돌파 이후에 좀 충분히 안착을 함에 따라서 상승 추세는 이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에 저도 석방 의견을 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 GS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정유주이자 지주사주로도 분류가 가능한 이 자회사들을 보유하면서 이들의 실적이 GS의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44% 크게 올랐다는 점과 유가 하락 시는 물론 이제 상승까지 하게 되면서 정제 마진의 회복의 그 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특히 좀 부진했었던 전력 사업 쪽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GS 리테일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정유주들에 비해서 매력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주가는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GS 오늘 두 분 모두 석방해 주셨네요.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두 분 다 GS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만나보시죠. 종근당, 그가 말한 알리바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덜 올라간 바이오주 주목. 바이오주라고 해도 될까요? 네, 진실입니까? 좀 애매모호하죠. 갑자기 의표를 찌르는 질문에 제가 좀 깜짝 당황했는데 엄밀히 보면 바이오라기보다는 이제 제약주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이 종근당에서 나온 계열사로 있던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자식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녹십자는 녹십자 셀이 그렇죠. 있고요. 그런데 이 종근당 바이오는 진짜 바이오예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종근당이 제약주에 가면서 또 바이오로 구분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온 종목이 또 있는데 종근당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종근당을 볼 때는 종근당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또 종근당 홀딩스 지주사격 이 세 개가 같이 봐줘야 맞아요. 근데 종근당이 알리바이라고 하기에는 또 덜 올라간 바이오주 주목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네. 좀 뭔가 교묘하게 알리바이를 그렇죠.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이게 그래서 네. 그냥 종근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방금 이 주식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아까 종근당 바이오냐라는 부분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다만 알리바이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래가면서 덜 올라간 바이오주 주목하자라고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는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맞습니다. 바이오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것이 덜 올라갔다고 해서 사자 이거는 조금 의문점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종근당은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하는 첫 번째 증거는요. 배당은 홀딩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종근당에서 벌어들인 돈은 실질적으로 배당은 종근당으로도 배당하지만 분사가 됐기 때문에 홀딩스가 또 가져가요. 그리고 성장 사업 분야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은 분야는 3년 전에 종근당 바이오라는 회사를 분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연구하고 축적된 노하우들을 바이오 쪽에다가 이렇게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분사되기 전에 네. 한 개의 회사가 세 개로 쪼개졌거든요. 네. 그때 분사되기 전에 쪼개지기 전에 샀다면 굉장한 매력이 있겠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인데
지금은 그렇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매출액은 1,473억 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순이익이 61억 원인데 요게 감소된 거예요. 매출액은 조금 늘었는데 9% 정도, 순이익은 오히려 더 감소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실적에 대한 부진 문제. 그리고 종군당 연간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연간 재무제표를 잠깐 보신다면은요, 종군당 같은 경우 2012년도 이거는 이제 그 개별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거는 저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개별 재무제표고 2012년도 매출액 1,100억, 2013년도 1,004억, 2014년도 매출액 정체되었죠. 네. 영업이익률은 88억, 19억, 갑자기 마이너스 26억으로 수직 급강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쪽이나 개발되는 거는 전부 다 종군당 바이오로 밀어줬어요. 2년 전에. 네네. 그러니까 알맹이 빼고 사실 껍데기만 남겨놓은 거죠. 종근당에서 만드는 제품 우리가 먹는 약이 뭐가 있어요? 거의 다 바이오가 종군당 제품이요. 네. 총 글쎄요 갑자기 되게 익숙한데 생각나는 게 없네요. 저도 맞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그런데 없어가지고. 이제 네. 건강식품은 종군당 바이오에서 많이 합니다. 건강 예, 기능성 뭐, 식품. 예, 그렇죠. 한때 뭐 그 클로렐라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뭐 홍삼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종군당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종군당 바이오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어쨌든 예고됐던 결과, 예상됐던 결과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적은. 네. 그래서 이 증거가 조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앞으로 네. 매력적이긴 한데 가격이 그러나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덜 올라간 바이오조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종군당 홀딩스, 종군당 바이오 세 개 중에서 본다면 PBR로 보면은 종군당은 PBR이 2.28입니다. 오늘 현재 가격으로 종군당 홀딩스는 2.18 그리고 종군당 바이오는 1.14예요. PBR이라는 것은 결국은 프라이스 북 레이쇼 즉 장부 가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장부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냐? 네. 청산했을 때 그래서 얼마만 줄 거냐? 네.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 현재 주가는 종군당은 2.28배, 홀딩스 2.18, 바이오 1.14. 그러니까 종군당 바이오가 차라리 세 개 중에서 본다면 종군당 바이오가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수사선상에 종근당이 아니라 종근당 바이오가 올라왔으면 조금- 위험이나 석방 정도로?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것도 예. 애매모호한가요? 그러니까 네. 석방해 주기도 참 그렇고 위험하긴 한데 또 확실히 주가 매력은 있고 아, 만약에 종군당이 아니라 종군당 바이오가 이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네. 그럼 이거 사실 석방은 해줘야 돼요. 석방도 예.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종군당이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최근 제약업종이 그 한미약품이 좀 그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레벨업이 좀 이루어지면서 전체 제약업종의 릴레이팅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제 증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종군당도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 미국에서 3상, 호주에서 2상 중인 그 보도 비만 치료제 벨로라닙이라는 건데요. 파트너인 자프겐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로열티를 현재는 받고 있는데 자프겐의 영업 실적이 현재는 전무한 상황이고 임상 단계에 있는 이 벨로라닙이 신약 중에서는 유일함에도 현재 시가총액이 9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거의 9천억, 1조 가까이 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가치만 적용을 하더라도 현재 7천억대 종군당 시가총액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약업종이 상승함에 따라서 녹십자나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등이 좀 한 PER 한 30배 또는 그 이상에서 받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종군당 같은 경우는 한 18배, 19배 이 정도 받고 있는데 충분히 저평가 국면에는 있다라고 저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평가이긴 한데 부담스러운 것은 기술적으로 8만 원대 주가를 그동안 좀 돌파를 못했다는 점인데요. 매물 부담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을 8만 원대 구간을 좀 돌파 안착하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하셔도 좀 늦지는 않다라는 판단. 일단은 저도 위험해 저는
알겠습니다. 종근당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종근당은 종근당 바이오와 종근당 홀딩스로 그리고 종근당으로 세 회사로 분할됐는데요. 지금 배당은 홀딩스 쪽으로, 성장은 바이오 쪽으로 옮기는 작업이었다라는 평가를 한 수사관께서 해주셨고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근당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종근당의 벨로라닙이라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한 증권사에서 또 분석이 여기에 대해서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R&D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동안은 좀 어닝 쇼크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 결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1분기 실적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는 벨로라닙의 가치는 기대되지만 현재 8만 원대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제시해 주셨고요. 체포와 위험 사이에 있습니다. 검거 쪽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위험으로 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제가 벨로라닙에 대한 파이프라인 조금 생각을 아직 못 해봤던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당장 매수는 좀 어렵다는 관점에 두 분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검거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종근당의 벨로라닙이 과연 얼마나 잠재력이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유를 두고 이 용의자 지켜보시죠. 세 번째 용의자 삼성생명입니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1분기 호실적 기록했다. 외국인 기관 매수로 추가 상승 전망된다.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삼성생명이 오늘 5% 전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의외로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네. 그것에 실질적인 1등 공신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삼성그룹주와 정유주인데 그 불씨는 삼성생명이 사실 총대를 메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주가를 올리는데 외국인들이 이용한 종목은 바로 삼성생명인데요. 저는 이것이 좀 이벤트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리바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로 추가 상승 전망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맞습니다. 알리바이가.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상승은 아니었어요. 이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99%의 알리바이가 맞지만 1%의 예측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는요. 2015년도 1분기 발표가 났는데 영업이익률이 4,636억 원 발표가 났습니다. 13%가 증가를 했어요.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서 삼성증권 내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면면이 떠들어 보니까 작년도보다 약 700억 정도, 775억 정도 영업 계열사 배당 수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배당 수익 전체가 2,500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예상보다 컸던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정책금리를 내렸는데 상대적으로 장사를 좀 잘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좀 줄이고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영업이익이 더 날 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증거로는 단기 급락한 이후에 지금 회복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생명 일봉 차트 및 한번 수급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는 건 알았지만 뭐 종합주가지수 강세 현상에서 보험주를 사는 경우는 드물죠. 조선주라든가 건설주, 증권주 특히 많이 샀기 때문에 2015년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실적이 더 이상 저금리인데 안 떨어지네 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중심으로 들어왔다가 어제 오늘 실적 발표 나가면서 깜짝 놀라서 급등 나온 케이스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주가를 보자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 보면 이게 기관입니다. 네. 기관들이 이제 알리바이가 이걸 제시했죠. 기관과 외국인이 사니까 주가가 올라올 거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 기관이 주식을 살 때 그때 항상 상투였어요. 가장 많이 샀을 때 여기 작년도 11월 달. 네. 예. 그리고 이제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을 때 네네. 작년도 7월 달. 단기 바닥입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도 기관이 계속 팔았죠. 네. 팔고 더 이상 안 팔을 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렇지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올라오고
직고점만큼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서 12만 원 전후까지 해서 12만 5천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기관들은 이 종목을 매매로서 보는 건 아닙니다. 시장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 종목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이 종목을 상승을 이끄는 건 맞지만 네.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종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의 편입 비중을 놓고 보는 종목이라고 보고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호실적에 이렇게 네. 약간 조금 체포성 위험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뭐 지속성이 있는 어떤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2분기까지는 네. 좋을 걸로 보여져요. 네네네. 실적은 좀 지속성이 있는데 네. 저거보다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어떤 단서 찾으셨나요? 네, 뭐 삼성생명 일단 뭐 금리 하락 구간에서도 뭐 그전에 팔아놨던 뭐 고금리, 뭐 고정금리 상품이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마진 발생 구조 속에서도 9만 원대 뭐 지지하면서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요. 1분기 실적은 뭐 퇴직연금 수수료 수익, 뭐 구조조정 등으로 예상치를 좀 많이 상회를 하였습니다. 뭐 어쨌든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이제 보험업종인데요. 뭐 금리가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 좀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한 번 정도 더 내려가면 이제는 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제는 좀 올라갈 국면만 남았다라는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보면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에는 뭐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알리바이에도 나왔듯이 뭐 외국인 기관이 뭐 국고채 금리가 그 3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그 4월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60만 주, 그 뒤에 기관이 한 130만 주랑 매수하면서 최근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다만 또 염려되는 거는 그동안 좀 마의 벽이라고 좀 불렸던 공모가 12만 원이 작년에 한번 뭐 잠깐 돌파를 했었는데요. 뭐 그 이후에 다시 하락을 했었고, 지금 다시 12만 원 구간을 넘기 위해서 또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의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 구간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것을 보고 이 종목 종군당과 마찬가지로 좀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위험의 중립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은 서프라이즈한 수준의 실적이 발표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배당금이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에서 들어온 배당금이 늘어났고 그리고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위험 손해율 덕분에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그 하루 매수량이 어느 정도 고점을 치고 나면 주가도 좀 꺾였었다라는 부분, 이 단서가 있었고요. 또 현재 12만 원대가 매물이 쌓여 있다는 점. 따라서 두 분 모두 12만 원 돌파가 단기간에는 어렵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삼성생명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위험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GS가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위험이고요. 종근당은 검거됐는데요. 전략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종군당 아까 석방했기 때문에 매수가 약간 단기 변동성이 심해서 약간 조금 오늘보다 500~600원 떨어진 5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네. 65,000원 제시합니다. GS죠? 네, 맞습니다. GS 전략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손절가는 47,000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도 지금 석방은 GS만 해주셨어요? 네네, GS만 석방했습니다. 네, 전략 주실 건가요? 네, 그 GS 같은 경우 5만 원대 그 횡보 구간 이후에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격인 51,500원 매수 가능 구간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사 결과 GS가 석방됐다는 내용 남겨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 다른 용의자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